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동 스톤힐 등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께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상담을 주신 사례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주신 분께서도 본인이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탈퇴를 할 수 있냐고 그냥 물어보셨어요.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이 계속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사업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 시세에 과연 조합원을 다시 모집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걸 저희한테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아무 정보를 저한테 주시지를 않으셔서 계약서 하나만 딱 달랑, 조합 가입 계약서만 달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요 스톤힐 등촌 지역주택조합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모집도 있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확실히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중요 단계인 지구단위 계획을 접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네, 볼게요. 지금 한번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나머지들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준비된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조합원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관심 고객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지구 단위 접수가 한 단계라면 결국에는 사업의 진행은 상당히 진행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접수하더라도 승인 나기 전까지의 인허가 단계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착공까지 토지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관련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참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2020년 7월 영상, 2021년 5월 영상 이렇게 보면 막 방송에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건 없어요. 토지 확보율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계약 거래 한계를 얼마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 있는 조합 모집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재개발 건축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주택조합 정보의 경우에는 계략적 확인도 불가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행히 서울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가칭 등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체가 보이긴 합니다. 정보 공개 건수도 많고 자료 충실도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이나 승인된 사람이 아니면 상세 정보까지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합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시고 구청에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지구단위 계획 접수가 마쳤다는 점과 평형 및 타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다운받은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토지 확보율이나 기망 여부가 있는 부분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7.24법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사업주다 보니까 예전처럼 리스크가 크게 홍보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분도 많고 법 개정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좋은 취지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도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신 분은 뭐냐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조합원 분담금 업무 대행 계좌 핵심 그 다음 납부의 동호수 배정 및 시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 동호수 배정은 신천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호별, 세대 구분 없이 신청자의 동호수 지정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호수는 조합 가입 시 신청자가 동호수 지정 방식을 선정하며 추후 인허가에 따라 배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을 할 때 타입을 지정을 하고 동호수별로 네가 어느 층에 어느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담금도 나눠놨어요.
층별로 몇 층에 어디에 네가 어디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의 금액 총 분담금은 얼마다라는 점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 변경할 수 있다고 써놓기는 했지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평수에 내가 원하는 호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분담금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 내용의 총체적 한 세트로 봐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이거를 기망하고 이게 변경될 수도 있고 이 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였으면 과연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세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초기 해제가 아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가입 당시에 분양 대행사 직원이 나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고 계약 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얘기했거나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사실 전문가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돈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사업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상입니다.